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대비 미적분 심화 개념인 대칭성 첫 번째 시간으로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학을 미적분까지 공부해 본 학생이라면 아마도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이를 활용해서 정적분의 값을 쉽게 구하는 그러한 문제도 아마 풀어봤을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칭성 자체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우함수와 기함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 잘하는 법 영상에서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울 때는 정의 정리를 곧바로 보고 얘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보다는 얘들로 출발해서, 즉 직접 얘들을 만들어 보고 이들로부터 정의나 정리를 발견하도록 공부하는 것이 진정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도 제가 곧바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얘를 만들어 보고 이 얘들을 관찰하면서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의와 다양한 성질들을 발견해 보도록 하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우함수, 기함수를 처음 접하는 학생. 두 번째, 우함수, 기함수를 이미 접해봤지만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응용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 저는 기본적으로 우함수, 기함수를 아예 모르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필기도구와 연습장, 그리고 미칠 듯한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올린 수학 잘하는 법 영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절대 책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힌트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학 전 범위를 최소한 한 번은 다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배울 우함수, 기함수는 사실 교육과정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자체를 모른다고 해서 수능을 못 보는 건 아닌데, 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우함수, 기함수 관련된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교육과정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수능에 나왔을 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개념은 대칭이동, 역함수, 미분, 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지를 먼저 꺼내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온 1, 2, 3번대로 해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3번에 있는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백지나 연습장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쓰신 건 잠시 옆에 두시고 우선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절대값 x, 이런 y는 절대값 x 그래프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리고 x제곱분의 1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사인 x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들에 대해서 제가 fx와 f-x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면은 f-x는 x의 절대값이니까 둘이 똑같죠.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f-x가 x의 제곱분의 1이니까 둘이 똑같죠. 이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죠. 결국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fx와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같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면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와 같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진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식이 성립하면 그 함수의 그래프가 y축에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 왼쪽에도 y를 붙이고 왼쪽에도 y를 붙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랑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y는 fx의 그래프에서 y는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만들려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더니 결국 두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그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과 같이 y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fx가 f-x와 같다는 것과 y축에 대하여 그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x와 같다. 이 식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좀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은 우자를 보시면 약간 y축 대칭이긴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외우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실 이 우함수라는 용어 자체가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라서 뭐 수리논술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용어는 아닌데 이게 워낙 널리 쓰는 용어라서 저도 그냥 우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값 x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가장 우함수의 성질로서 많이 사용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0부터 3까지의 정적분값이랑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정적분값이 이 그래프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겠죠. 즉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dx 이 정적분값과 0부터 3까지 fx dx 이 정적분값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3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도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게 우함수의 성질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성질인데요. 이때 a는 당연히 fx의 정의역의 원소여야겠죠. 그리고 a가 반드시 양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0이어도 당연히 성립하고 음수여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fx는 x제곱. 이 경우에도 fx랑 f-x가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주어졌을 경우에는 즉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이러한 함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함수는 우함수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정의역을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정의역을 좁혀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우함수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만 보셔도 y축 대칭이 아니고 그리고 식으로 보신다고 해도 만약 fx가 우함수라면 f2와 f-2가 같아야 할 텐데 아예 이 값 자체는 정의조차 되지가 않죠. 따라서 이렇게 정의역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fx는 우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함수가 되기 위해선 정의역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정의역이 결국에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지금 2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역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되는 모양으로 정의역이 생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이런 닫힌 구간이라든지 뭐 열린 구간이어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아까 x제곱분의 1의 예처럼 이런 식으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 이런 식으로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의 정의역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함수의 정의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냥 x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아 우함수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역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건데 사실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긴 합니다. 그래도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함수 이분 펑션입니다. 짝수란 얘기죠. 이 우가 짝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우함수의 정의가 뭐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와 f-x가 같다. 이것이 바로 우함수의 정의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fx가 x의 2n제곱, 즉 x의 짝수제곱들에 대해서는 다 우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절대값 x, 코사인 x, 그리고 fx는 1과 같은 그러한 상수함수들, 이런 경우에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우함수인 걸 체크할 때는 요 식을 기억을 잘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함수의 기본 성질은 정역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가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 둘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이라는 부분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러한 정적분의 독특한 성질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 a, -a 이런 식으로 정적분의 아래끝 윗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함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함수의 정의 및 기본 성질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얘들과 한번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x는 3x 이런 경우도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겠죠. fx는 x분의 1, sin x 이런 함수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들을 보실 때는 불연속인 경우, 미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얘들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얘들을 만들 때는 너무 학생들이 미분 가능한 또는 연속인 얘들만 보려고 하는데 특이하고 독특한 얘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들을 사실 극단적인 예라고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얘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수학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fx와 f-x를 한번 비교해서 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구해보시면 -3x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fx랑 f-x 사이의 관계식이 마이너스 붙이면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 경우도 보겠습니다. f-x는 -x분의 1이 되죠. 결국엔 마찬가지로 이 식이 성립하죠. sin x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우함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이 식이 성립하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y는 fx와 y는 -f-x 두 그래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y는 fx를 y는 마이너스에 f-x 요 그래프로 대칭 이동시키려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즉 무슨 얘기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을 때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그 그래프 자체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식인 fx가 -f-x와 같다. 이 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면 이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대표적인 예인 fx는 3x 요 예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정적분에서의 성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0부터 1까지의 fx의 정적분값과 -1부터 0까지의 정적분값을 비교해 보시면은 둘의 넓이는 같으면서, 즉 두 정적분값의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형태가 되겠죠. 지금 실제로 0부터 1까지의 정적분값은 2분의 3이고 -1부터 0까지의 정적분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0부터 3까지 fx/dx 이 정적분값과 -3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이 정적분값은 서로 마이너스 붙여서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3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는 경우에 0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아까 우함수에서와 마찬가지로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 실수 a에 대하여 이 식이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이 성질을도 기억하여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적분과 관련된 성질 외에 기함수는 또 하나의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기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에 0이 속해 있다면
x에 이렇게 0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f0이 0이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점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의역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아까 보셨던 x분의 1처럼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당연히 f0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f0이 0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만약 기함수가 함수의 정의역에 0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항상 f0은 0이 되는 거예요. 즉 원점을 항상 그래프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을 하나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성질입니다. 이 사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fx는 x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란 얘기죠. 그럼 이 경우에도 f-x와 비교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기 때문에 이 fx는 기함수가 됩니다.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인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정의역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좁힌다면 그러면 이 식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x들이 발생하겠죠. 아까 우함수와 마찬가지로 기함수의 경우에도 정의역이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함수의 정의 및 기본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함수는 영어로 odd 펑션이고요. 사실 이 기자는 좀 한자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odd가 홀수라는 뜻도 있지만 이상한, 기이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기이할 기자라서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용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사람들이 다 기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도 그냥 기함수라고 하도록 하죠. 어쨌든 기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함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어진 함수가 기함수임을 체크할 때 첫 번째 방법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즉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기함수의 대표적인 예는 x의 홀수차수인 다항함수들이나 아니면은 fx는 sin x, fx는 탄젠트 x, fx는 x분의 1,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기함수의 기본 성질을 살펴보면 정의역은 x는 0에서 대칭이다. 아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것과 이 식은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0이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f0은 0이다. 즉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간다. 그 다음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의 및 기본 성질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대칭성을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요? 수학에서 대칭성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칭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절대값 x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봤을 때 여기 한쪽만 하면 여기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 알지 못해도 얘만 알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기함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원점에서 대칭이니까 이 부분만 알면 나머지 이 부분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대칭성 때문에 따라오는 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성질들이 수학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수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못하시고 진짜 하나하나 다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풀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제는 2016 6월 수학 가형 문제인데요.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지금 우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가조건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 fx가 우함수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닫힌 구간 여기에서 fx의 식이 이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것만 알아도 반대쪽 닫힌 구간, 즉 대칭적인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0까지 이 닫힌 구간에 대해서의 fx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x는 바로 여기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우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x는 0부터 2분의 a까지가 되잖아요.
즉 마이너스 x는 요 구간에 속하게 되니까, 따라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b 코사인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코사인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결국에는 b 코사인 3x 플러스 c 코사인 5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0부터 2분의 a까지만 알아도 y축에 대해 대칭인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0까지 대칭인 반대쪽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대칭성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6 10월 수학 가형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가번을 보시면은 fx가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우함수죠. 그랬을 때 지금 기억을 보시면은 g-x랑 gx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두 개 같겠냐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요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g-x를 해보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x 사인 f-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fx가 우함수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둘이 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갖는다 라고만 알고 계시고 식으로 풀 수 없으면은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곤란하겠죠. 따라서 너무 그래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식으로도 그래프로도 다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6 6월 수학 가형 문제인데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이 기억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그럼 기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실수 a가 존재해서 f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yfx의 그래프가 a,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는 뜻이고, 이 함수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시킨 마이너스 a, 1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에는 f-a가 1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가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나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식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 a가 존재해서 fa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f-a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가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함수 또는 기함수의 정의와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물론 즉석에서 하면 되겠지만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공부가 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영상을 돌려보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필기하신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기보다는 연습장에, 즉 백지에 배운 내용을 예를 만들면서 새롭게 써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배웠던 우함수, 기함수의 정의, 그리고 기본 성질들을 반드시 복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심화된 우함수와 기함수의 어려운 성질들을 배워볼 겁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기본적인 정의와 기본적인 성질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